이어서 6강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요 판단 태양적 호기. 이 때문에 요 판단 태양적 호기. 태양의 좋은 점, 나쁜 점이죠. 좋은 점, 나쁜 점을 판단하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 응, 준순 4개 원칙 내 분석이다. 4개의 여기 있죠. 여기 1, 2, 3, 4 있습니다. 4개의 원칙, 4개 원칙을 따라서 준수하고 따라서 분석해야 된다. 분석해야 됩니다. 4개의 원칙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일반 오행에서도 뭘 판단할 때 왕세를 가장 중시하잖아요. 우선 먼저. 그렇듯이 역시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미두수에서도 1차적으로 밝기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밝기를 먼저 따짐에 있어서 밝으면 귀 중심으로 살고 어두우면 부 중심으로 산다는 대원칙을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밝으면 좋고 어두우면 나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책을 집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식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선연구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태양 좌락 궁이죠. 묘왕 리암이죠. 태양이 좌락한, 태양이 앉고 떨어진 궁유의 묘왕 리암을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이 묘왕 리암이라는 얘기는 일반 지구상의 만사만물은 왕세 문제를 왕상유수사라 5가지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미두수의 연구 대상인 별은 지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문제예요. 하늘나라 문제이니 지구상의 만사 만물의 각 계절별 모양을 표현한 일반 오행의 왕상유수사하고는 완전히 모양이 다르고 또한 저기도 다릅니다. 용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게 4개의 원칙, 묘왕, 리함 4개로도 표현하고 묘왕, 평안함 해가지고 5개로도 표현하고 자미두수 전세 보면 8개로도 표현하고 그냥 이렇게 많이 그 밝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얘기예요. 자미두수는 별자리로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일반 오행의 왕상유수사고는 개념도 다르고 용어도 다릅니다. 묘왕리함을 다른 식으로 이해할 건 전혀 없습니다. 지구상의 만사만물에게 왕상효수사가 있듯이 하늘나라의 별자리에도 왕상효수사와 같은 별개의 묘왕리함이 있다는 거,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태양이 떨어진 궁에 밝기를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대치이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묘왕 부르락함입니다. 묘왕지는 같다는 뜻입니다. 묘왕지어야 마땅하고 락함, 함지에 떨어지면 마땅하지 않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책을 집필하기 위한 수식어적 의미지, 이걸 가지고 함지에 떨어지면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모두가 무슨 서울역, 영등포역 무슨 거지처럼 산다, 다 사업은 망한다, 실패한다, 직장 다니면 전부 다 승진도 못하고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치 주역의 음양관념으로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묘왕지에 있으면 1강이나 2강에서 이미 설명했다시피 묘왕지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함지, 어두운 측면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전체적인 명반을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자면 묘왕지는 귀, 함지는 어두운 곳이면 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생에는 특히 야생이는 신유술 해자축입니다. 신유술 해자축에서 태어나면 우기 더욱더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함지에도 떨어졌고 밤에 태어났고, 그러면 함지면서 더욱더 어두운 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양이 그렇게 태어나면 귀는 전혀 추구할 수 없고 고급 관리는 죽어도 안 되고 어떻게 대기업에 직장인은 적어도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꼭 뭐냐면 좋아요, 나빠요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버릇이 있어서 그러면 나빠요? 뭐 이렇게 말 붙는 겁니다. 좋아요, 나빠요는 운명학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아요, 나쁘다는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익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우리나라 닭공장 최고의 큰 닭공장 하림이라고 있어요. 하림닭, 마트에서 사는 하림 무슨 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푸주간입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푸주간이에요. 그냥 고기점, 정육점, 고깃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죠? 우리나라 대기업 CJ, 풀무원, 대상, 롯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냥 그리고 뭐 포항제철, 현대제철 다 푸주간 아닙니까? 푸주간이 아니라 그 대장간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나쁘라는 개념보다도 살아가는 모양의 문제로 운명학은 해석하시는 안목을 가지시고 이전에 좋아요, 나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모든 게 습관이 됐다면 차제에 좀 바꾸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차제에 바꾸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운명학에서 좋아요, 나빠요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모양일 뿐인데 그게 뭐 좋아요, 나빠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뿐이죠. 그죠? 다만 그것을 귀중심이나 부중심이냐 아니면 부중취부냐 귀중취부나 아니면 부귀겸전이냐 부귀쌍전이냐 뭐 아니면 부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거냐 불부 불귀 불부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구분할 뿐입니다. 운명학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냐 나쁘냐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무재성휴합. 재성의 휴합이 있냐 없냐입니다. 재성의 휴합입니다. 여기서 재성이라는 것은 첫째 화록을 얘기하고요. 둘째 녹존을 얘기합니다. 화록과 녹존을 얘기하는데 태양이 화록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별의 화록이 있는 것을 삼방사중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녹존도 태양 낙궁에 태양 있는 궁에 동궁할 수도 있고 삼방사중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재성의 휴합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굳이 꼭 태양 화록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성의 휴합이 있냐 없냐입니다. 유무. 그 다음에 판단 기소가 청귀, 혹, 소가 북입니다. 청귀에 속하는가 아니면 북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청귀라 하면 일반적으로 청귀라 하면 운명학에서 청이라는 것은 운명학에서는 이렇게 흔히 말하면 예, 청귀라는 표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탁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탁부. 탁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탁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글씨가 손을 이렇게 떠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써져서 그렇습니다. 탁부라는 게 있습니다. 탁부. 청귀와 탁부가 있는데 부는 부는 탁에서 나오고 귀는 청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다만 우리가 뭐 이렇게 대귀라는 표현도 있고 대귀라는 표현도 있고 청귀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청의 의미는 전반적으로 살생대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생대권과 중요한 사무에 있어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거. 일종의 그 한직 비슷한 부책임자죠. 부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직이나 한직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규를 해석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재 보는 바와 같이 청귀에 속한지 북에 속한지 뭐냐면 귀는 귀인데 청이에요. 그러면 흔히 일종의 말하면 태양이 단순하게 이렇게 화록이나 이렇게 재성이 회합이 안 되면 청귀란 얘기니까 그냥 귀는 귀인데 약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급이 좀 떨어지고 사회적 대권이 없고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이 없고 이렇게 부직 내지는 한직 비슷한 의미의 귀에 속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북이란 얘기니까 예, 귀도 있고 부도 있고 상당히 부를 챙길 수 있는 돈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 자체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태양 자체는 부출 뭐냐면 내 몸에서 내 지갑에서 뭘 지불을 해줘야 돼요. 자꾸 내 것을 꺼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방사정에서 불을 조관하는 화록이나 녹존을 반드시 봐주어야 태양의 귀와 그 불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북이라고 그 단어를 쓸 정도로 해. 북이라는 말을 쓸 정도의 이게 명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좀처럼 부 문제는 태양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부 문제는. 그래서 가급적 태양은 사실은 함지에 있어야 어두운 곳에 있어야 차라리 부를 추구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나 설명을 할 때나 함지 어두운 곳의 태양을 오히려 먹고 사는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통변을 하는 경향이 제가 사실은 있어요. 이 청기와 부기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청기 실은 아무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청자 문명학에서 이 맑을 청자 딱 들어가는 순간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규라는 단어는 없어요, 문명학에서. 청빈이 있겠죠, 청빈. 그러면 청빈이라 하면 참 꼿꼿한 그런 참 좋은 국문학적인 수식어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국문학적인 수식어일 뿐이지 문명학적으로는요, 그냥 별 볼일 없고 내놓을 것 없고 오로지 자기의 체면과 내려오면 그때로만 살아가는 참 그 고리타분한 옛날의 그냥 시골 그 선비 서생을 그냥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 문명학적으로는 혹시 이런 말이 국문학적으로나 무슨 수사학적으로는 좋은 말이 있었는데 문명학적으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해가지고 뭐 개털입니다 개털. 정말로 이러면 저 자식 남자가 이렇게 하면 저 자식 고생시키기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태양은 함지에서 부중심으로 살아갈수록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호, 전화성이 부의불기. 변화되어서 부하나 귀하지 않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의 통변이 여기서 일종의 다 나왔어요. 첫째 청귀냐, 둘째 부귀하냐, 청귀할 수 있냐, 부귀할 수 있냐, 아니면 부하나 귀하고는 관계없냐. 그죠? 또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귀하나 부하고는 관계없냐. 이 사실은 무슨 청귀 쪽에 속한 얘가 빠진 겁니다. 사실 태양의 통변 네 가지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부귀한 태양이 낫죠. 청규보다. 그죠? 기왕이면 부자만 돼갖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왕이면 귀도 좀 추구하면 좋죠. 그러죠? 네. 당연히 최귀적 정황 즉 변성, 기, 불부역, 불귀다. 당연히 최귀적 정황. 가장 안 좋은 나쁜 정황은 뭐냐면 불귀. 부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이거 뭐 부귀도 아닌 거. 이거 뭐 운명학적으로 태양뿐만이 아니라 14개 정성, 명리식으로 하면 10개 일간, 뭐 하다못해 12달, 뭐 이렇게 모든 뭐 기준으로 모든 걸 표현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귀론인데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일종의 흔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인생의 로망이 뭡니까?
북이 쌍전 얻는 거잖아요. 북이 쌍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하나 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 귀하나 부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부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참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청규는 뭐예요? 그럼 여기는 귀하나 부하지 않은 걸 청규예요. 귀하나 부하지 않은. 근데 청규는 사람이 언제까지 뭐 얼마나 귀가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에 이 문장 안에 두 번째 이 문장 안에 사실은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십사정성 있죠. 십사정성의 모든 운명학적 부귀론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 있어요.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청귀, 부귀, 부의, 불귀, 불부의, 불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운명학은 이렇게 제가 1강에서 말씀했다시피 귀 한자, 귀라는 한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귀 한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귀가 아니면 부로 갈 수 있냐, 아니면 부귀를 겸존할 수 있냐, 아니면 귀하나 부하지 않냐, 아니면 부하기는 하나 귀하지 않냐. 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민일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평민으로 빠져버리면 그 아래 단계는 승도 잔질입니다. 승도 잔질. 승도지명, 승려나 도사. 그 다음에 잔질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장애나 뭐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신체 미학자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문장은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십사정성의 일반적인 통변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확장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속 운한적 추단. 가령 운이라는 얘기는 10년 대운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추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수유의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운한 명궁적 태양 시부 유 개운적 기입니다. 그 운한 명궁의 태양이 이게 하필이면 대운에서 태양을 만나는 겁니다. 그 대운에서 태양을 만나는데 그 태양이 만나는 태양이 시부 개운적 기회, 운을 바꿀 수 있는 개운할 수 있는 기회인가 여부, 기회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뭐 이것은 뭐 굳이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제14정생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 운에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갈 때, 순행이든 역행이든 돌아갈 때 그것이 개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운할 수가 없는지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태양 얘기 나오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태양 얘기 나오면 뭐 이제 다음 시간에도 뭐 태양 쭉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태양 얘기 나오면 남녀 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물은 추단 천반 명궁. 천반의 명궁, 그죠? 천반의 명궁을 추단하는 거. 물은 논할 것도 없이 어콕 운한적 명궁. 천반의 명궁이나 혹은 운한의 명궁인가. 운한의 명궁이든 천반의 명궁이든 운의 명궁이든 그를 추단하는 것을 뭐 논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반이라 하면 천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천반이라 하면 천반, 집안, 인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천의 배치법을 할 때 이건 왕정지 그 준주파에서 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치법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배치법 명궁 중심으로 바라보는 걸 천반이라고 해요. 몸신자 있죠? 몸궁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집안이라고 그러고 복덕궁 중심으로 바라보는 걸 인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반 명궁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천반 명궁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배치법에 의해서 배치한 것에 명궁 중심으로 바라보는 걸 그걸 천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치법을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천반 명궁을 추단하는 거나 아니면 운의 명궁을 우리가 만에 논할 것도 없이 도응 주의 중화 모두 그죠? 모두 마땅히 중화에 주의해야 된다. 중화에 주의해야 된다. 물론 중화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는 십사정성 모두가 그렇지만은
특히 태양과 태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태음은 낮과 밤의 구별이 명확하게 구분이 유독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성이기도 하고 낮과 밤에 의해서 주성이 구분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화라는 얘기는 밝기의 얘기예요. 너무나 밝으면 약간 좀 밝기를 줄여주는 별들과 삼방사중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너무나 어두우면 좀 하다못해 삼방사중에서 밝게 해주는 걸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구흥 중 태양, 과분 강렬. 구흥 가운데 태양이 지나치게 강렬하다. 지나치게 강렬하면 의견 수렴성적 성이다. 의견 마땅히 봐야 돼요. 수렴성적, 수렴성제성, 수렴성 있는 성을 봐야 마땅하다. 태양적 광여열 부족. 태양적 광여열 부족. 태양의 빛과 열이 부족하면, 이게 태양이 어두우면 그 뜻입니다. 가령 제 신궁에 있으면 전 일락서산적이다. 이미 신궁에 있으면 중앙에서 탁 떨어진 거잖아요. 황혼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락서산의 상이 이미 일락서산의 상을 이미 드러냈다 뜻이에요. 그렇다면 가고 방사성이죠. 방사성적 성혈의 방조다. 방사성, 발산형의 성이죠. 발사성 있는 그런 성에 의거하여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밝으면 수렴성 있는 별로, 너무나 어두우면 발사성 있는 별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중화를 맞춰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평 명리에서 일반적인 억강 부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억강 부약의 개념으로 총괄 적용하면서 일체 수기에 중화하다. 일체는 모두는 중화에 기회해야 한다. 반드시 중화에 기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책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일반 운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판단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요. 태양 화록이 북이다. 태양은 귀입니다. 화록은 부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귀와 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를 추한다. 단어 운한 명궁견 태양 화록시. 다만 운한 명궁에서 태양 화록을 볼 때는 운한 명궁에서 태양 화록을 볼 때는 기 부기 정도, 즉 그 부기의 정도는 곧 여전히 은거 원래 천반 명궁적 성혈의 형량이다. 여전히 원래 천반 명궁에서 성효죠. 원래 천반 명궁의 성효에 근거하여서 형량, 저울질해야 된다 뜻입니다. 판단해야 된다 뜻이에요. 이 말은 자평영리의 선천명과 대운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자미두수에서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14정성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선천에 타고난 것이 우선이지 선천에 아무것도 없는데 운에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엄청난 뭐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선천에 있는 사람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좀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선천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선천이 중요시하게 보일 때가 있고 대운이 중요시하게 보일 때가 있고 그러면서 선천, 대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항상 선천이 중요하고 항상 대운이 중요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명관 따라 다르고 또 일상적으로 나의 관심이 어느 쪽에 가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뭐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으니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천, 대운, 하다못해 세운의 사건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이렇게 층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얽혀서 올라가야 돼요 수준이. 뭐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 좋다고 해서 말은 그렇게 씁니다. 말은 일반적으로 호명 부여 호운이라 해가지고 좋은 명이 좋은 운만 같지 못하다 운만 못하다 뭐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찌 운이 선천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운에서 드러나는 징험이 더 크니 그런 식으로 자꾸 보고 싶어질 뿐인 겁니다. 운명은.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운명은 아전인수식 중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야 내가 펴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보면 선천이 가장 중요하고 선천이 우선입니다. 선천에서 맞춰지지 않은 것이 운에서 얼마나 맞춰지겠습니까? 그러죠? 네. 물론 학습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뭐 운이 중요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그 제가 부정은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선천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은 선천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가 만약 성유가 태아가다. 가령 성유가 태아가다. 가령 명무정이다. 그 명궁에 정성이 없다. 그러면 백궁에서 차성한궁 해야 하잖아요. 차이 화기적 청동 태우 만성 혹 위 락함적 검은 천기 등용. 만약에 차성한궁 했어요. 대궁에는 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화기가 있는 천동 태음으로 차성한궁을 하거나 혹은 락함적 검은 함지에 떨어진 검은이나 천기 등이 되었다면 그런 걸로 이렇게 차성한궁 하게 되면 부기 정도는 대의 감경, 부기 정도는 크게 경감된다, 줄어든다 뜻입니다. 부기 정도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명무정유가 또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궁에 이게 성유가 태학에 특히 태학이란 말은 뭐냐면 가령 명무정유, 명궁에 정유 없다 뭐냐면 그래서 명궁에 정유가 없다는 정성이 없어가지고 차성한궁을 하는 경우 있죠. 이것을 흔히 말하면 약궁이라고 그래요. 약궁 표현을 여기 성유 태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약자를 써서 약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성이 없는 건 사실은 그 차성한궁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천명단은 차성한궁 가급적이지 않습니다. 딱 원판으로 놓고 이렇게 봅니다. 원판으로. 물론 운에서는 대운에서는 대안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차성한궁해서 나름대로 차성한궁 한 안배를 좀 이렇게 섞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선천은 차성한궁은 가급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은 가급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차성항공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이렇게 그런 이론들이 확산돼 있으니 제가 뭐 더 이상 그것을 강변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저는 사실은 선천은 그냥 원판을 그대로 놓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선천은 그렇습니다. 대우는 안배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서 안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성을 해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선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천도 차성항공 해서 봐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화록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태양화록. 다음에 이제 태양 확권과 확과를 얘기합니다. 확권, 확과, 불협, 화록. 태양의 확권이나 태양 확과는 불협, 화록. 화록과 화록만 못하다. 같지 않다. 그죠? 못하다 뜻입니다. 이제 권과 과는, 확권과 확과는 일종의 주요 동의는 아니에요. 권적인 의미, 과적인 의미, 그죠? 확권적인 의미, 확과적인 의미가 있을 뿐 주요한 기륭을 나타내는 주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권과 이렇게 확권과 확과는 제가 표현을 그래요. 표현을 뭐 떡 돌릴 일, 밥 살 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나 명예상승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명예상승, 그렇죠? 뭐 이런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하받을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축하받을 일이니 되게 뭐 축하받으면 커피도 사도 떡도 사고 뭐 떡도 돌리고 밥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축하받을 일 아니면
밥 살 일, 아니면 떡 돌릴 일,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업그레이드와 명예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굳이 뭐 권은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이권 출중해주고 뭐 승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권한을 차지하고 하다못해 핵심 부서로 이동하고 뭐 저기 뭐 무슨 걸 잡고 뭐 이렇게 이권을 잡고 뭐 이 통변을 여러 가지로 현장에 맡게 하는데 그 많은 얘기는 지금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고 다만 그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저는. 학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니까 시험 합격입니다. 시험 합격. 이화요 근능 증가 태양적 규현입니다. 두 개의 화요죠. 화권과 화요는 근능 증가, 겨우 증가시킬 뿐이다. 태양적 규현이다. 태양의 규현을 겨우 증가시킬 뿐이다. 그래서 불능사지 득부 그로 하여금 그죠? 사지 태양으로 하여금 득부 부를 얻게 할 수는 없다. 이게 태양의 규현을 증가시킬 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와 명예출중운이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개운의 의미랄까 나를 어떻게 판을 바꾸게끔 나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역동성 있는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학권과 학과는 그죠? 그냥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명예 획득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태양은 어차피 귀를 주관하는 별이니 부를 따로 만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봉건시대 모병 상소. 제봉건시대. 봉건시대의 모병은 그 흠이죠, 흠. 약점이나 단점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목전은 상업사이, 지금은 상업사이죠? 그래서 중부다, 중귀다. 중부. 부를 중시하는 것이 귀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많다. 예. 요즘에는 더 부를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현대사회는 부를 중시합니다. 이것도 저는 틀린 말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현대사회는 말로는 부를 중시하는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오히려 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귀를 훨씬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아예 통로가 없었죠. 아예 통로가 없었어요. 옛날에. 뭐 부나 귀나 오로지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이 추구할 수 있었지. 아니면 뭐 부라고 해봤자 종로 유기전에 들어가서 관공서에 납품이나 하고 좀 해야 부를 쌓지. 얼마나 큰 부를 누가 얼마나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홍삼장사나 변방무역이나 좀 해야 부를 쌓지. 이 부도 결국은 귀 아래 전부 다 종속되었지. 뭐 어느 거 하나가 부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부가 다 이렇게 종속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왕정지 말대로라면 목전은 지금 현재 사회는 상업사회이기 때문에 부를 중시하는 것이 귀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많다 뜻입니다. 이 때문에 취형, 학관, 학과적 태양. 그죠? 학권이나 학과된 태양을 싫어한다. 싫어하는 것이 싫어한다. 그래서 성질 초편, 성질이 조금 치우쳤기 때문이다. 물은 명반적 명궁, 혹 운한적 명궁. 명반에서 명궁이나 혹은 운한의 명궁이나 명반의 명궁이죠. 선천 천반이죠. 선천 천반계 명반, 선천 명반에서의 명궁의 태양이나 운의 명궁에서 태양이나 성질은 모두 속여차 이와 같은 데 속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7강에서 나머지 태양 부분을 모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